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우파나 비좌파 정권 혹은 보수 정권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 중 많은 업적을 쌓아서 거지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된 국가로 이끌었지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면 좌파 정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경우 3명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 친북 종북주의자였지만 3명 중 그나마 덜 뻔뻔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을 제외하면 퇴임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았거나 문재인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은 주적인 북한 공산정권에 거액의 뇌물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축제를 한 의혹이 농후하지만 지금도 자신의 출신 지역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신흥종교 교주나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관련해 전북 고창 출신의 시인 겸 칼럼니스트로 자신을 전라도 시인으로 표현하는 정재학 시인이 최근 김일성도 울고 갈 김대중 기념물 도대체 몇 개라는 눈길 끄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김대중의 일생은 출생부터 노벨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거짓말로 덮여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대한민국 안에 김대중을 기념하는 기념물은 도서관 4개, 다리 1개, 재단 2개, 동상 1개, 문화궁전 1개, 컨벤션 센터 1개, 김대중홀 2개, 기념관 1개, 자택 2채를 포함해 모두 15개에 이른다면서 그 목록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물만 놓고 본다면 김일성이 울고 갈 참으로 탐욕과 환장 그 자체라며 목포상고 나온 고교 졸업자가 명예박사 학위만 15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만 말문을 닫게 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정 시인은 여러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주사파 그리고 소위 민주화 세력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김대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념관이며 다리며 도서관이며 궁전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인 이상 모두 치우고 없애야 할 추접한 물건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이번에 작심하고 쓴 김일성도 울고 갈 김대중 기념물 도대체 몇 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대중은 문재인처럼 공산주의자였다. 그 사실을 지금은 작고한 김대중 측근 이택돈 씨가 밝힌 바 있다. 이것은 11월 20일 미국의 기밀 문서 해제 문건으로 드러난 팩트다. 이택돈은 안양에서 국회의원 4선을 했던 인물이다. 김대중은 공산주의자이면서 거짓말과 탐욕으로 국민을 속인 인물이다. 선보다는 악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지닌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은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에 이르면 그 거짓말은 더욱 정교해진다. 모두 친북 성향이거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김대중은 김일성이 지원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김정일은 이 모든 지원 자료를 모아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에게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도 있다. 그 둘이 김정일의 차 안에서 밀담을 나눌 때 발생한 일이다. 정 시인은 이어서 김대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령 거짓말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김대중, 그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이다. IMF 국제통화기금 지배를 이겨낸 업적과 동시에 5년 통치기간 무수히 친북 행위를 한 일은 어둠에 속한다. 무려 5억 달러에 이르는 대북 불법 송금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고 옹호한 것은 단순히 노벨상을 타기 위한 정치 쇼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서해 교전으로 순국한 해군 장례식에 가지 않고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간 사실은
그가 분명한 종북 공산주의자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지른 곤란한 상황을 피해 도망간 것이다. 북에다 대고 항의하지 않으려 한 짓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김대중, 그는 공산주의자로 성장하고 종북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반역자로 세상을 떠난 사기꾼일 수 있다. 그의 일생은 무수한 거짓말로 덮여있다. 출생부터 노벨상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IMF 죄인 김영삼은 김대중을 평하기를 김대중은 숨쉬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고 했을 정도다. 김영삼은 대통령 시절 나라가 망할 정도라는 말로 김대중의 비자금을 폭로한 바 있다. 돈에 관한 한 김대중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이는 그의 세 아들에게도 이어진다. 김대중 시절 홍삼 트리오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세 아들의 전행은 혹독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퇴임했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내려놓는 허로움이 없었다. 그의 아내 이효도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다. 편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규정을 어기고 경찰의 경호를 거부한 것이었다. 최근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는 막내 아들 홍글에 의해 팔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화장실이 9개, 목욕탕이 또 그만큼 있고 실내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아방궁이었다. 김대중이 살던 이 저택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고로 매입해 기념관으로 만들자고 했다. 기념관이라. 지금 전국 도처에 김대중을 기념하는 건물과 기념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돈으로 또 하나 김대중 기념관을 만들자는 민주당 잡것들이다. 정재학 씨는 이어서 이른바 김대중을 기리는 기념물들의 상세한 목록을 공개합니다. 김대중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에 1. 김대중 생가가 있다. 신안군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성역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무려 수조 원의 돈을 들여 지은 2.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다. 지금도 온갖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그 다음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3. 목포시 노벨평화상 기념관이다. 전남도청 안에 설치된 4. 김대중 홀이 있고 이어서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5. 김대중 도서관이 있다. 경기 북부도청 내에도 6. 김대중 홀이 있고 무려 짓는 데만 5조 원이 들었다는 7. 광주시 김대중 문화궁이 있다. 이 문화궁은 연관리비 약 8천억 원이 든다는 곳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문화궁 건립은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 등이 국회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을 기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동상도 있다. 8. 강원도 양구군 평화의 댐 김대중 동상이 그것이다. 평화의 댐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건설한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공산주의자 김대중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조롱일 것이다. 이어 9.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이 있고 서울에는 10. 김대중 평화재단과 11. 전라남도 신안군에 김대중 다리가 있으며 서울 마포구 신촌에 12. 김대중 도서관이 또 있다. 재단도 있다. 13. 서울 김대중 재단이 그것이다. 여기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14. 김대중 도서관이 또 있다.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까지 포함하면 무려 15개에 이른다. 그러니까 도서관 4개, 다리 1개, 재단 2개, 동상 1개, 문화궁전 1개, 컨벤션 센터 1개, 김대중홀 2개, 기념관 1개, 저택 2채를 포함하여 모두 15개다. 여러분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재학 시인이 김대중 동상이 1개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흘러온 정보와 그 관련 사진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같은 곳에 여러 곳의 학교에 또 김대중 동상이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재학 시인이 밝힌 이 내용 외에도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대중 동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김대중을 기리는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재학 시인의 글을 이어갑니다. 기념물만 놓고 본다면 김일성이 울고 갈 참으로 탐욕과 환장 그 자체다. 목포상고 나온 고교 졸업자가 명예박사학위만 15개 이른다는 사실은 그만 말문을 닫게 한다. 이 많은 기념물 속에서 보이는 것은 김대중의 양보와 사양심이 없는 끝없는 탐욕이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나서지 않고는 이 많은 기념물들이 세워졌을 까닭이 없다. 김대중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는 잡것들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주사파 그리고 소위 민주화 세력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김대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념관이며 다리며 도서관이며 궁전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인 이상 모두 치우고 없애야 할 추잡한 물건들이다. 북한도 김대중이 협력자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 장례식 때 조문단을 보낼 만큼 북한과 김대중은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이며 반역자인 김대중을 기린다는 것은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한 자,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자에 대한 기념물이 15개나 된다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는 천인공노할 일이며 하늘과 땅이 놀라 뒤집힌다는 경천동지할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계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변변한 기념물 하나 없다. 국가적 지원이 없어서 뜻있는 의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뭐 하나 만들자면 민주당 쓰레기들과 좌익 빨갱이들이 반대하며 눈을 부라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슬픈 것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해 대한민국이 북한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한 전두환 대통령은 서거 이후에 묻힐 곳조차 없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닌가. 지금까지 정재학 시인의 김일성도 울고 갈 김대중 기념물 도대체 몇 개라는 제목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한국 사회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광기의 바람, 광풍과 관련해 존경할 만한 원로 행정학자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의 예리한 지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및 그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 관여한 정치인, 헌법재판관, 검사, 판사 등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온 지신입니다. 당연히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도 김 교수의 혹독한 비판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김행범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으로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대통령이지만 의회 다수파에 내란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태에서 윤석열 그에게 부여한 계엄 발동은 헌법 77조가 정한 행위이고 그 발동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탄핵을 막을 때이며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 시전 투 모습 그대로는 패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개별 정치인을 지지 반대해야 할 때가 있고 그보다는 개인을 넘어 국가 질서 전체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당면 의제로는 비록 윤석열이란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 넘는 차원을 부득이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속박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파였던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주역이란 사실에 강렬한 반감을 가지면 당연하고 그럼에도 더 악한 좌파 막자며 대개 이재명 아니라 윤석열의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비극적 운명의 우파 투표자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바로 한 정치인을 넘어 국가 질서 전체를 보는 선택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 탄핵 소추의 찬반을 취하는 선택이 가진 이 맥락을 우파라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잊고 있는 듯하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과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더욱 큰 악, 즉 이재명을 막기 위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다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 뚜렷한 우파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투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가진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김행범 교수의 글을 이어갑니다. 이 국면을 몰각하고 어느 한 정치인을 옹호하느니 몰아내야 하느니라며 주관적 열심에 몰두하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저런 논변으로 마치 제 힘으로 새로 정치판을 짤 지위나 능력이 있는 듯 정의의 정치인이나 언론인으로 자임하는 자들은 이번 사태로 우파 시장에서 재평가될 것이다. 저 똑똑함 자랑하다 부지중 좌파에 부역하곤 역시 망할 것이다. 과거 탄핵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 대통령이 바보 같다며 좌파 장단의 동조에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면 대통령은 몰락하지만 동조자 너에게도 좌파가 표 하나 안 주더라는 것이다.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언론인이나 혹은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될 겁니다. 의회 다수파의 내란에 준하는 국정마비 상태에서 개인으로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대통령이지만 그에게 부여한 계엄 발동은 헌법 77조가 정한 행위이다. 그 발동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다수파의 내란 행위에는 무덤덤하던 관객들이 그걸 막자며 행한 조치 자체를 야당 정치인의 반발이 무서워 그들의 의회에 미리 굴복한 것이 비극의 단초였다.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기도하십시다라는 문자를 기론평 교수로부터 받았다. 반기독교주의를 저 지식 자랑으로 삼는 얼치기 우파 지식인과 언론인들까지 결코 좋아한 적 없었던 대통령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전도서 말대로 정치에도 죽일 때가 살릴 때가 있다. 더 중요한 건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이고 지금은 탄핵 막을 때이다. 적어도 최악 경우에도 박근혜 탄핵 시즌2 모습 그대로는 패하고 싶지 않다. 김행범 교수는 또 내란과 쿠데타 이런 제목의 별도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란과 쿠데타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니 쿠데타이니 그렇게 규정될 수 없다는 함의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적에게 넘어가는 수도를 피해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점이라 여긴 곳에 피난을 왔건만 군중의 소리는 여기까지 들린다. 내란 쿠데타 따위의 말이 보수란 자들의 입에서조차 해프게 나오는 것이 역겹다. 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왜 그런 워딩에 바보같이 따라가는지 한심하다. 이 시점에 이 정도의 어설픈 준비로 계엄을 시도한 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이 계엄 발동 직전 상황에서 국회 과반수의 횡포로 부처, 검찰, 사법부 및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던 행위야말로 내란에 상당하는 행위였다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가? 그들의 목표는 국정의 다른 운용 방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상국가 그 자체를 마비시켜 이재명 사법심판을 막으려던 것임도. 다수파 의원의 내란, 그들의 쿠데타 기도라는 근원적 광기에 당신은 이만큼 열내어 반대했던가? 윤석열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 마치 아주 정상적인 나라에 이성적인 다수파 의원이 진지하게 의정을 논의하는 상황에 나타난 대통령의 광기점으로 여기는 듯한 당신들 얼치기 보수들의 변신이 절묘하다. 그 변신의 무한함을 피하느라 낯선 주제로 딴전 피우는 보수 지식인들. 반란 군중 앞에 저 애미 던져주고 도주하던 여러 해 전 탄핵에 종범된 의원, 여당, 참모, 자칭 보수란 자들 하나도 안 변했다. 그리고는 그 의미 죽인 자를 세임금으로 섬기더니 이번엔 그가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앞장서 입을 모은다. 당신들은 6.25 후 인공치하 서울에서 반이승만 시위에 참여 중인 보수, 범죄인 일지언정 개딸과 의원들이 길을 쓰고 지키는 이재명 조국은 행복한 자들이다.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내란 쿠데타로 앞장서 규정하는 보수는 개딸의 자식만큼도 못되는 자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든 그 죄명은 내란도 쿠데타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왜곡을 통해 다시 촛불들어 진행하려는 혁명이란 더 큰 범죄, 더 주목해야 하건만. 김 교수는 또 한국 언론과 기자를 아주 통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짧은 하나의 글을 해서 그는 프레스티투트라는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스티튜터라는 것은 언론을 말하는 프레스와 창녀를 말하는 프라스티튜터의 합성어입니다. 김영건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프레스티튜터, 프레스 플러스 프라스티튜터, 기레기, 기자 쓰레기, 혹은 기참, 창녀 같은 기자. 그러면서 김 교수는 no prostitute, no mobocracy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mobocracy는 모보는 군중, 폭민 이런 뜻이고, 그리고 디마크라시의 합성어입니다. mobocracy란 말은 우민정치 또는 폭민정치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같은 기자 혹은 창녀 같은 기자 또는 그런 언론이 없다면 폭민정치도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센 질타를 알고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알지도 못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거센 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